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아까 앞 시간에 했던 문제 다음. 768페이지 2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고 했죠. 네. 청약은 구속력을 상실하고 또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1번 틀림없고요. 네, 앞서 설명드렸고요. 2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 이 교차 청약이라 그랬죠.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네, 역시 했던 부분입니다.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 통지는 발신시.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 그 미달된 부분만큼 일부 무효임을 들어 일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민법 제535조가 규정하는 계약 청약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하면은 이것은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매에서 나오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574조입니다. 수량 부족 또는 일부 멸실. 그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100평으로 알고 평당 10만 원씩 쳐가지고 10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10평이 모자라더라. 이런 것.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것이 바로 수량 부족이라죠. 수량 부족. 그래서 수량 지정 매매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량 부족일 때는 바로 민법 574조의 매도의 담보 책임 규정을 적용해서 계약을 그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선의의 매수인 그런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금 감액 청구를 행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게 10평이니까 그죠. 100평으로 알고 평당 10만 원씩 쳐가지고 1000만 원 계약했는데 10평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10평 부분에 대한 대금 감액 청구를 행사한다. 이런 결과로 귀결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해설을 좀 줄을 치시죠. 제일 밑에 석줄입니다. 제일 밑에 석줄. 자,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그러니까 계약 면적은 100평인데 요즘 뭐 평으로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냥 편하게 평으로 하시죠. 뭐 제곱 미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지만 자 그래서 계약 면적은 100평인데 실제 면적이 90평이다. 이런 경우 그래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하고 그 매매가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 평당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서 계약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권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또는 계약 청약상의 과실 책임의 이행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소극이라고 했습니다. 소극.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자 계약을 해지하고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뭐 합니까? 대금 감액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4번 명예퇴직은 그래서 3번 답이고요. 4번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함으로써 합의해서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명예퇴직의 신청은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 해지의 청약에 불과하여 청약. 그러면 청약이 불과하다면 또 승낙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자신의 그 청약 의사 표시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철회할 수 있다. 자, 5번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기의 의사표시에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또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이의를 두고 계약 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771페이지. 자, 한 장 넘겨서 계약여료 동시행항변권 보시죠. 자, 1번.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자, 요거 그 판례에 의하면 갑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부담을 매도인이 부담할 부가가치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를 매도인이 부담할 것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 또는 뭐 그 뒤에 또 다른 판례 원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죠?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매도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을 때 그렇게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동시행관계에 서는 것은 뭐냐? 예? 매수인은 매매대금 플러스 대금 플러스 그 세금 방금 부가세 또는 뭐 양도세 포함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선다. 그 지문입니다. 그 판례입니다. 해서 1번 다시 읽겠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라더라도 본래 그 세금은 고유의 그 매매계약상의 고유의 그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가 아니잖아, 그죠? 양도세나 뭐 부가세 이런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줄에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결량관계를 인정해야 할 사정이 있을 때는 동시행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다.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3 규정에 한 임차권 등기. 여러분 이게 계속 반복될 거예요. 지금 문제 반복될 텐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3 규정에 한 임차권 등기는 이건 뭡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떠세요, 여러분? 갑의 집에 세입자 을이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도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갑의 임대인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기간이 만료되고 임차인이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조금 이제 방 한 칸 더 있고 그래서 조금 넓은 데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죠. 보증금을 안 빼주는 임대인 뭐 또 개인적 사정 때문에 빼주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방 빼면 어떻게 되죠? 방 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죠. 왜냐? 주택인도와 전입신고 이것이 대항 요건이고 그 다음 날부로 대항력이 생기는데 어쨌든 방을 빼거나 아니면 주민등록 옮겨버리면 대항력이 상실되니까 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사 병원 쪽으로 나가기로 하고 또 예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죠. 이미 계약은 했고 옮기기로 했는데 뭐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렇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처음부터 있었던 규정은 아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몇 차례 이제 개정되면서 그 사이에 추가가 된 거죠. 신설된 제도인데 임차인이 이 주택 소재지 관할 뭐 지방법원 지원 등에 뭐 합니까? 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죠. 예,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가 요건에 맞으면 촉탁 등기로 이제 임차권 등기가 이 건물 이 주택 등기부 을구란에 등기가 설정이 되고요. 등기가 된 순간 임차인은 이제 이 방을 빼도 되고 주민등록 옮겨도 되고 그래도 우선 뭡니까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그대로 대항력은 유지된다. 이런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임대인이 그래서 이제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고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하고 이 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병의 집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이 전화가 왔습니다. 종전 집주인이 전화가 왔네요. 자, 보증금 준비됐으니까 아마 그 사이 이제 새로 세입자 들어왔나 봐. 보증금 준비됐으니까 받으러 오시오 그럽니다. 예, 약간 또 집주인이 이제 우리 갑 약간 또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임차인보다는 약간 또 뭐 갑질을 하면 좀 그렇지만 여하튼 그런 표현을 다 받으러 오시오. 근데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죠. 받으러 오면 아참 그러면서
예? 등기 말소 서류도 챙겨 오십시오. 예? 동시행합시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 말소 서류하고 뭐 하자고요? 동시행하자는 겁니다. 보증금 반환하고. 자,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선이행이라고요?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후이행 의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유는 당연하죠. 제때 돌려줬더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한 등기는 설정하지 않았을 테고, 이것을 등기하지 않았을 테고, 갑이 제때 못 돌려줬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에 해당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관련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신청에 소요된 비용은 누구 부담을 한다? 임대인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반복되면 여러분 동시행 관계 아닌 것으로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2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지문이 뭐 5줄인데 그래도 이제 처음 나오는 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3 규정에 한 임차권 등기.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다. 응? 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격려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새로이 격려하는 임차권 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 의무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맞죠? 예,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했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여러분, 본래 임대차가 소멸했을 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뭐죠? 뭡니까?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명도죠. 임차인의 목적물 명도 비켜주는 거하고 보증금 반환하고 동시행 관계에 서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래. 자, 또 언급하겠습니다. 3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이것도 자주 나오는 판례고요.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등기서류 교부, 자, 넘겨줄 준비됐습니다 하고, 예, 현실에 제공했어요. 근데 매수인이 그것을 받지 않고 있다. 물론 대금 지급도 지금 할 생각하지 않고 받지 않고 있다. 상대방이 수령지체에 빠졌다라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그 이행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상대방을 이행 지체에 빠뜨려서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행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네. 그죠? 예, 자, 그렇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자, 4번.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서로 팽팽히 맞서 있는 관계니까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이렇게 서로 맞서 있는 관계니까 그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그 상황에서 이행기가 도래하고 경과되더라도 도과되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자, 따라서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다. 틀렸죠. 예, 틀렸고요. 자, 이건 이제 해설 좀 참조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잠시 넘겨보면요. 4번에 대한 해설. 4번. 자, 4번 지문 두 번째 줄. 쌍무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잔존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전부 받은 자에게 그 채무를 현실적으로 이행하였거나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하지 않은 이상 임차인의 목적물의 점유는 동시행 항변권에 기한 것이어서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다는 거죠. 해지. 임대차 계약. 자, 갑하고 을하고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고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병이 전부 받았다. 자, 이 을의 뭐 채권자랄까요? 얘가 응? 예? 을의 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 이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전부 채권을 전부 받은 이런 상황에서 갑이 병한테 변제하지 않는 한 을이 이 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은 불법 점유가 아니다. 왜? 동시행관계. 보증금 반환 채무와 목적물 명도는 동시행관계에 있으니까. 비록 그 보증금 반환 채무, 즉 거꾸로 말하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되겠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채권이 비록 임차인의 다른 어떤 채권자에서 전부 명령해 가지고 이렇게 귀속되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건 동시행관계에 선다.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변제하기 전까지는 을이 갑에게 그 주택을 명도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다. 볼 수 없다. 납득하시죠? 네. 자, 773페이지 1번. 자, 동시행 관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요건 여러분, 그림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지문 읽고 그림 그리고 또 지문 읽고 하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되니까. 자, 자, A 채무자의 토지가, 예를 들면 토지가 B 저당권자, 뭐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되었고요. 경매가 되어서 이것이 C 매수인, 경락인 앞으로 경락인, 자, 매수인, 지금의 매수인 앞으로 기속됐습니다. 이제 C가 이제 매각대금 완납하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저당권자는 뭐 받았어요? 배당금 받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경매가 무효가 됐다네요. 무효가 됐어요. 경매가 무효가 되면 여기서 이제 원상 회복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일단 이 경락인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소유권 등기를 뭐 해줘야 될 의무가 발생되죠. 말소 의무. 그것은 누구에 대한 의무입니까? 원래 이 토지는 A 소유였거든요. 그래서 A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이 되고, 누가? 경락인이, 매수인이, 응? 지금의 민사집행법상 매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가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매 결과 배당을 받았던 근저당권자가 그 배당금은 다시 토해내야 되죠. 쉽게 말하는 거죠. 그 배당금은 누구 호주문에서 나왔어요? 경락인 호주문이 나왔지. 그러니까 근저당권자가 배당금을 반환해야 될 배당금 반환 의무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니다? 아니죠. 서로 상대가 다르잖아. 상대가. C는 A에 대한 의무고 말소 의무는, 배당금 반환 의무는 B의 C에 대한 의무고 서로 상대가 다르지. 동시행 항변권은 서로 상대가 같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같아야 됩니다. 너 줄 때까지 난 못 주겠다. 이게 동시행 항변권. 그러니까 이건 동시행 관계에 있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도 반복될 경향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고, 1번 지문 읽겠습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자, 무효 동그라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C에 대한 말소 의무를 행사하는, 말소 청구를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가 매수인에서 부담하는 배당금 반환 채무와 매수인이 채무자에 대해서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는 서로 동시행 관계에 있다. X. 그 다음 2번. 매도인의 매매 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등기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행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하고 부동산일 때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때, 맞죠? 동시행 관계 맞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면 정상적으로 계약이 이행될 때 얘기죠. 이행될 때 얘기죠. 지금처럼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갑이 병에게 이중 매도하고 이쪽으로 등기를 넘겨버렸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뭐가 됩니까? 이행불능이 되죠. 이행불능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매수인 을의 갑에 대한 해제 및 그에 따른 무슨 청구, 손해배상 청구, 그것만이 남을 뿐이지.
계약 해제권 행사와 이행불능에 따른 해제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만 나올 뿐이지 여기에서 또 뭐 무슨 동시행관계가 또 발생합니까? 당신 등기수수 뭐 아니 갑이을한테 대금 잔대금 지급 이행 제공 있을 때까지 나 당신한테 손해배상 못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본적으로 대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가 동시행관계에서는 것은 순탄하게 매매계약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될 때에 발생되는 동시행항변권이지 동시행관계지 근본적으로 매매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매도인이 이중 매도를 해가지고 병 앞으로 등기를 넘겨버림으로써 갑과 을 사이에 이행불능이라는 채무불행이 확정된 이 상태에서는 더 이상 동시행항변권을 논할 여지는 없다는 얘기죠. 자,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2번 옳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3번 지문은요, 또 3번 지문은, A가 지입회사고요. 지입회사. 전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택배도 이 지입해가지고 자기가 차 사서 들어가서 이제 택배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B를 지입차주라고 하자, 차주. 근데 일단 지입차주가 차를 지입회사로 가져가서 이제 회사 명의로 등록해가지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운행하고 택배하고 이제 이런 것뿐 아니라 무슨 신차 이렇게 막 싣고 다니는 카캐리어입니까? 그런, 차량도 그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가 이 계약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종료가 됐다. 예를 들면. 네, 거기, 3번에 보시면 지입 계약의 종료에 따라 계약이 종료가 되면 동시행 관계 서는 것이 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 앞으로, 이전 등록해줘야 돼. 자동차 이전 등록 의무가 발생이 되고, 그죠? 왜냐면 B 명의로 넘겨줘야 되죠. B가 원래 사갖고 온 거니까. 그 다음에, 지입차주는 지입회사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냐면, 어떤 의무가 발생됩니까? 예를 들면 그 세금 같은 거 있죠. 그 지입 관계에서 B가 원래 부담해야 될 세금인데 이제 A가 부담한 세금이라든가 또 B가 이게 막 바쁘게 다니다 보면 과속 이렇게 카메라 찍혀가지고 또는 주차 위반 찍혀가지고 해서 과태료 부과되는 거 있죠. 이것들에 대한 지급 의무, 지급 의무. 그건 이제 회사가 부담한 거니까 회사한테 넘겨줘야겠죠. 이것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다.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 이행 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해서 그 사이 이제 유지됨으로 인해서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 운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회사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무책임하다. 아무리 본인은 판결문을 보고 판례를 보고 그대로 뺏겨낸다고 하지만 응시자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냐. 좀 문장을 해도 좀 줄이고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좀 내면은 오죽 좋습니까? 법무사 작년 실제 문제인데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좀 이런 거 보면 참으로 좀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본인이 시험 보는 거 아니라고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읽으면서 벌써 지쳐버리잖아. 그죠? 응? 그래서 과태료 등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도급계약상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 이건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도급인의 지체상금 채권, 지체상금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약속된 제때 공기를 맞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일종의 손해 이런 것을 말한 거죠. 이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이 지체상금 채권하고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이것은 동시행 관계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5번은요. 아까 나왔던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생략할게요. 왜냐하면 아까 나왔던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소리하고 3조의 3에 한 임차권 등기하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죠. 자, 이건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그랬죠. 보증금 반환이 선의행 의무다. 자, 다음 페이지 2번 문제.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 좀 조심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그 등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걸 물으려면 분명히 방금처럼 지문의 앞에 자 근거를 밝혀줘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정도는 나와줘야 돼 앞에. 예? 규정에 의한 등기 이런 식으로 근거를 밝혀줘야 돼요. 그래야지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단순히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 어떠세요? 부동산 임대차는 예? 예? 임대차는 등기해야지 성립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뭐 쌍무계약으로서 예? 낙성 불효식 쌍무계약으로서 계약 체결만 하면 성립되죠. 되고 또 효력도 발생합니다만은 단지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를 할 수 있는 예외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임대차 강론 계약 강론에 가서 하겠지만은 그 임대차 계약에 가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그러니까 등기를 해주지 않겠다는 그런 특별한 약정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존속기간 동안은 언제든지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존속기간 내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무슨 등기? 임차권 등기. 그렇게 해서 임차권 등기가 뭐 임대인이 협조해 줘 갖고요. 등기가 되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임차권이 비록 채권이지만 물권화 된다 그러죠. 임차권의 물권화.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대항력이 생기고. 네? 등기했다 해서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건 아니지만 물권처럼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등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이것은 그러니까 임차권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등기 청권 행사에 의해 가지고 등기된 그런 단순한 등기를 말하는 거죠. 등기 명령에 한 등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때는요 임대차가 만료됐을 때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 설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아니고 뭐하고 뭐가 동시행관계 선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 반환 의무지. 동시행관계에서 반환 의무 또는 뭐 인도 의무, 반환 의무. 그래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행관계입니다. 그렇게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제일 밑에 해설에는 그 임대차 보호법 3조의 3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상 임대차 그 등기 명령에 한 그 임차권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은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미 이제 앞에서 매우 강조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으니까 1번이 틀렸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때문에 동시행관계에 서지 않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임대차는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행관계에 서는 것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이지 말소 등기 의무가 아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1번은 틀리고 어쨌든 뭐 틀리고 정답이 되는 것은 뭐 틀림없습니다만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했고, 매수인이 만약에 그 잔대금 지급을 선이행하기로 약정을 했다고 치자고요. 계약 자유 원칙상 얼마인지 가능하죠. 반드시 동시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그 대신 이제 매도인은 좀, 대금을 좀 싸게 약간 깎아주었나 봐요. 그러면서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먼저 잔대금을 치르기로 선이행하기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자 매수인이 선이행하려고 딱 이제 오늘 원래 중개업소에 이제 잔금 치르러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섰는데 중개업자한테 공인중개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사태가 조금 심각한 사태가 생겼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매도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데 회사가 어제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매수인이 선이행하기로 해서 잔금을 치르기로 했는데 그 잔금을 먼저 치르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올 가능성이 아무래도 불안하단 말이죠. 그럴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금은 대금대로 받고 매도인이 약속을 깨트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죠. 불안하다 할 때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 2번 한번 읽어보세요.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걸 방금 든 사례에서 이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로 생각하시고요. 타방 당사자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는 본래는 선이행하기로 약속이 됐다 하더라도 이 매수인도 이제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것도 이 지문들 다 조심하셔야 돼. 중도금까지는 어쨌든 선이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방금 2번하고 3번에 여러분 또 별개의 내용입니다.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헷갈리고요. 별개의 내용입니다. 중도금까지는 본래 매수인이 선이행해야 되는 의무거든. 근데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플러스 잔대금 지급 그리고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제공은 동시행 관계에 서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매수인의 그 중도금이 지금 지체됐죠, 그죠? 지체되던 중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의 중도금이 여기 지급돼야 되는데 지체되던 중 잔금 지급이 함께 도래해버린 거죠. 그러면 중도금에다가 플러스 잔금에다가 사실은 여기 뭐 하나 더 들어가요, 그죠? 뭐가 더 들어갈까요? 물음표. 뭐 들어갔습니까? 응? 중도금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금 이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가 플러스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체이자. 그래서 중도금 플러스 지체이자 플러스 이제 장대금 요거 다 묶어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 지문에서 이거 빠졌다 해서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는 봐서는 곤란합니다. 그죠? 네. 3번 옳은 지문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지연이자 지체이자가 빠졌다 해서 틀렸다고는 네, 곤란하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입니다. 채권자의 차용증 반환 의무와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차용증이 뭐예요? 채권 증서. 그러니까 차용증이라고 대놓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주로 뭘로 물어보죠? 채권 증서 반환.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채권자의 채권 증서 반환 의무와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용증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다. 맞아요. 그럼 뭐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까? 영수증 교부. 변제와 영수증 교부. 이것이 동시행 관계에 선다. 변제와 영수증 교부. 그리고 채무자는 물론 전부 변제를 하고 나면 채권 증서의 반환을 물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돌려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변제와 동시행 관계에 서는 것은 아니다. 뭐가? 채권 증서가. 영수증 교부가 동시행 관계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변제와 관련해서 동시행 항변권을 물어보면요. 유사한 것이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갑이 자신의 부동산에 을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을 설정하고 융자를 받았을 때 이때 갑의 을에 대한 저당권자에 대한 변제와 저당권 말소 의무 이거 동시행 관계에 선다고 나오면 틀리는 것이다. 그죠? 변제가 항상 선이에요. 저당권 말소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후이행 의무. 그죠? 그리고 이게 저당권으로 안 나오고 가등기로 나와도 마찬가지. 가등기 담보. 그래서 가등기 말소 의무와 갑의 변제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선다 하면 틀립니다. 변제가 항상 선이행 의무로 처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됐죠? 예, 자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76페이지 5번.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은 했네요. 1. 매매계약이 취소됐을 때 서로 간에 당사 쌍방의 원상회복 의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동시행관계. 근데 실은 이것도 원상회복 의무라는 표현보다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고요. 계약이 해제가 되었을 때는 서로 간에 원상회복 의무 이렇게 나오는 것이 또 맞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지금 문제 포인트가 이제 이때 원상회복 의무를 이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맞고 2번 수급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도급인에게 하자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의 손해배상 채무와 도급인의 보수 지급 채무는 동시행관계에 선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확인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있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및 근저당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 맞죠, 여러분? 이거죠. 갑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이것을 매매 계약하면 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하고 대금 지급 의무하고 매도인은 근저당권 말소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서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근저당권 말소 등기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 이것이 동시행관계서죠. 대금 지급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가등기 설정돼 있다. 가등기 말소, 가압류, 가등기 말고 가압류가 주로 이제 근저당 아니면 뭐 가압류가 주로 나오죠. 갑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됐을 때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동시행관계에 서는 것은 매도인의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그다음에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동시행관계, 그쵸?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아까 이거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저당 설정됐거나 가등기 설정됐을 때 변제하고 이 저당권 내지 가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다. 뭐가 선의행이다? 변제가 선의행이다.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요거하고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래서 3번은 지금 맞고요. 그다음 4번 보시면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한 임차권 등기 말소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조금 부족했지만 실제 시험 지문치고는 조금 성의가 없었지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이것보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3조의 3회한 아까 앞에처럼 말소 이건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했죠. 네. 그다음 5번 미등기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네? 비록 미등기지만 그럼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네, 4번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 778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서 1번 동시행 항변권에 대한 설명 중 역시 옳지 않은 것 1번 1번은 중복입니다.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죠? 이게 중복이고 그 다음에 2번부터 이제 또 새로운 지문이니까 보시죠. 임차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본래 여러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근데 그 원상회복 의무가 사소한 부분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 역시 근소한 금액인데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준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임차인이 원래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게 아주 사소하고 또 그걸 손해배상액으로 따져도 아주 근소한 금액이란 그죠? 근데 그것을 해줄 때까지 임대인이 뭐 하지 않겠다고요? 보증금 안 돌려주겠다는데 그 보증금은 거액이래, 거액. 자, 이것은 좀 제가 설명하면서 저 혼자서 좀 그랬는데, 자, 어쨌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이거 동시행관계 선다고 봐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끝에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거액의 잔존 임대차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없다. 네, 없다. 그리고 밑에 해설에 자 석줄이죠. 1번에 대한 해설 석줄 줄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줄쳐 두십시오. 지금 방금 읽은 그대로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동생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너 줄 때까지 나 못 주겠다. 서로 팽팽히 맞서다가 그럼 뭐 상계 그러면 그 계약을 맺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예? 계약의 그 법률 효과가 아예 발생이 그냥 소멸해 버리는데 그래서 동생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에서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동생 항변권은 쌍무계약뿐 아니라 비쌍무계약에도 확장되는 수가 있고요. 양채무가 동일한 법률 요건으로서 생겨서 공평의 관점에서 와 결론적으로 이행시킴이 마땅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인정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80페이지 4번 문제. 자, 법무사 시험 문제. 자, 1번, 2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설명될 것은 없고요. 읽어보시고 3번을 보면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해야 할 때 이거 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거든요. 각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고 보면 상당하다.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중복입니다. 아까 왜 일방 당사자가 먼저 현실에 제공을 하고 상대방 수령지책에 빠지겠다. 그래도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한 상대방의 동생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소멸한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도 아까 나왔었어요. 동생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도 다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 자, 연속적으로 5번 보기, 5번. 자, 5번.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기억에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 전등기 청권 보전의 가등기 말소와 채무 변제. 자, 여러분 눈치챘죠? 담보 목적의 가등기 설정해주고 돈 빌렸는데 변제와 그 가등기 말소 동시행관계 아니다. 뭐가 선이행? 변제가 선이행 의무. 그 다음에 니은 위임 사무 처리와 보수의 지급. 이건 여러분 민법 686조 조문을 보셔야 돼요. 밑에 해설해 보시면 여러분 밑에 니은에 대한 해설 보세요. 686조문에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이 소리가 뭐냐면 수임인은 보수 받지 그러면 보수를 안 받는 경우가 있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원래 위임 계약이 무상 계약이 원칙이잖아요. 무상위임. 그죠? 무상위임. 사무 처리에 주안점을 둔 것이니까 무상위임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제 유상으로 약정했을 때는 이제 유상계약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변호사에게 소송 사건을 맡기는 이런 위임 같으면 당연히 유상이겠죠.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알선 중개를 맡겼을 때도 유상이겠죠. 당연히 중개수수로 발생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당연히 유상이지만, 그 원래의 위임 계약의 그 원칙은 무상성을 띠고 있다는 거죠. 원래는 무상 위임이 원칙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 하면 이건 뭡니까? 유상 위임을 말하는 것이죠. 이때는 위임 사무를 완료한 거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가 선이행이라는 얘기입니까? 위임 사무 처리가 선이행 의무라는 얘기죠. 보수 지급은 후이행 의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디귿. 매도인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있죠? 당연히 서로 간에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있죠? 그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이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 없어요. 동시행 관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이 아까 뭐냐면 리얼이 이것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져서 낙찰이 됐는데 그 경매가 무효가 됐을 때 이때 매수인의 등기 말소 의무와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행관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X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0개가 되겠네요. 0개.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783페이지 7번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 여러분이 좀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됐습니다. 답은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1번입니다. 그 외에 임차권 등기 명령. 나머지 지문들 꼭 좀 읽어주시고요. 또 한두 문제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784페이지 9번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9번도 체크하시고 여러분이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786페이지 자 786페이지 2번 2번도 1, 2, 3번은 이거 작년 사무관 시험 문제인데 1, 2, 3번은 앞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4번이 정답이죠. 동생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는 상계도 허용된다. 틀렸죠. 네,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 보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